네, 안녕하세요.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3월 16일이 되겠습니다. 3월 16일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? 굉장히 다들 귀엽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뭐 별로 귀여운 거 모르겠는데 우리 세계 판다의 날입니다. 판다는 곰이죠. 예. 뭐 곰도 이제 이렇게 덩치가 커다란 곰이 있는가 하면 이제 판다같이 이제 작은 그런 곰도 있겠지만 흰 털에다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멍든 것 같이 꼬매 갖고서 그래서 더 귀엽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판다의 날인데 한번 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 네. 네,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꼭 부탁드립니다. 네. 그 이제 오늘이 이제 세계 판다의 날인데 글쎄 뭐 "지구에서 가장 귀여운 동물이다."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전 그렇게 귀엽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. 뭐 하여튼 아이들한테도 그래도 인기도 좋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. 네. 세계 판다의 날. 어 그 대나무 숲에서 이제 대나무를 먹는 이제 그런 인제 동물로 인제 알려져 있는데 몸은 뭐 작지만 통통하죠. 그리고 인제 이제 검은 눈, 태. 눈이 인제 이렇게 검어요. 그래서 근데 조 맞고 나온 눈인가 뭐 이런 농담도 하는데 어 하여튼 하루 12 시간 넘게 그 대나무만 먹는 그런 아주 심성이 느긋한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. 우리는 뭐 사실 좀 "귀엽다."라고 인제 보면서 즐겁게 웃고 그러지만은 사실 이 판다가 인제 멸종이라는 그런 단어와 아주 가장 오래 싸워온 그런 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네, 그래서 3월 16일 이 세계는 이 조용한 고음을 받아 다시 떠올리게 되는데 어 그래서 인제 우리는 그렇게 인제 묻죠. '과연 이 멸종돼 가는 이 동물들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까?' 하여튼 뭐 판다는 중국의 쓰촨성이 사천성이죠.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뭐 북경요리와 사천요리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사천성이 인제 중국말로 쓰촨성인데 그다음에 산시성은 성서성인가요? 음 산서성인가요? 뭐 하여튼 그 산시성의 이제 깊은 산속에서만 주로 인제 살아가는 그런 곰이 바로 이 판다라고 합니다. 어떻게 보면 인제 지구가 인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둥글고 넓은데 그중에서 저 깊은 산속에서만 이렇게 사는 걸로 봐서는 판다곰의 서식지는 굉장히 이제 좁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사람들이 인제 여기고 저기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하여튼 인간이 문제죠. 뭐 자연도 파괴하고 뭐 거기다 길을 내고 뭐 개발한다라고 해서 또 아파트도 짓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다 보니까 이 숲이라는 것이 점점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. 참 우리나라가 이 녹화 사업에 성공한 거 보면 정말 참 '기적에 가깝다.'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. 그렇게 숲이 점점 이렇게 잘려나가고 그다음에 어딘지 모르게 이 숲이 허접해져 가는데 그래도 소위 인제 불모지와 같았던 우리나라 산불 어 그러니까 붉은 산이죠. 네. 붉은 산이 지금과 같이 나무가 이제 우거진 그런 푸른 산과 숲으로 다 바뀐 것은 우리나라가 정말 녹화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주목받는 그런 이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인제 이렇게 판다가 사는 곰은 판다가 사는 그런 숲은 인제 점점 잘려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다가 살 수 있는 집도 인제 조각조각 막 인제 흩어지겠죠. 그런데 인제 20 세기 후반 들어서 인제 이 야생 판다가 한 1,000 마리도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답니다. 그때 인제 세계는 좀 깨달은 거죠. '아 이게 이대로 가다 보면은 어떤 특별한 종이 멸종을 하다가 보면은 뭐 결국은 인간에게도 그런 재앙이 닥치지 않을까.' 이런 생각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인제 판다를 귀여워하지만은 '귀여워한다.'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'판다의 생명을 다 지킬 수는 없다. 그러니까 보호를 해야 된다.'라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자연보호단체가 이제 생기고 또 기금을 조성하고 뭐 그래서 인제 어 이 자연보호단체가 창립 당시에 이렇게 동물을 하나 이제 상징으로 선택을 했는데 멸종돼 가는 어 이 판다였기 때문에 이 판다곰이 바로 이 자연보호단체의 상징 동물로 이렇게 선정이 인제 된 겁니다. 사실 뭐 참 희귀하죠. 뭐 "2,000 마리 정도뿐이 뭐 없다."라고 하면 2,000 마리? 1,000 마리네. "1,000 마리뿐이 없다."라고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다라고 하니까 사실 뭐 인구가 지금 80 억인데 판다가 1,000 마리 정도뿐이 안 된다고 그러면 뭐 없는 거나 다름없죠. 하여튼 희귀해졌는데 이제 그러나 인제 뭐 판다의 모습이라든가 뭐 생긴 모양새가 아주 귀엽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인제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. 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 거죠. '아 이걸 보호해 줘야 된다.'라는 거. 그래서 판다가 인제 단순한 동물이 아니고 환경 보호라는
주제 아이콘이 된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제 보호구역을 만들고 그다음에 대나무를 이제 주워 먹으니까 대나무 숲을 갖다 복원하고 그다음에 인제 인공적으로 또 번식을 시킬 수도 있죠. 사람도 인공 수정하는 그런 시대니까 판다곤도 그게 가능했던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많은 노력을 이제 했다라고 합니다. 뭐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판다곰의 개체수가 이제 쪼끔씩 인제 늘어나기 인제 시작을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멸종 위기에서 굉장히 취약한 종류 멸종이 될지도 모른다. 그러니까 멸종 취약 단계까지 이렇게 이제 상향 조정이 됐던 거죠.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뭐 기적이라면 기적인데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노력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. 예. 하지만 그렇게 인제 위기에서 취약으로 올라왔다라고 해 갖고 이게 뭐 모든 일이 다 끝난 건 아니죠. 하여튼 인제 그렇게 인제 많이 복원을 시켰지만은 지구 온난화든가 뭐 이런 기후 변화 지구가 정말 온난화가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뭐 북극의 빙하가 녹는다라고 하니까. 그리고 빙하가 쌓여있던 산이 전부 녹아 갖고서 인제 이 맨사를 드러내는 그런 아주 건조한 그런 그 계곡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뭐 어찌 됐든 이 인공적으로 많이 조성을 했던 대나무 숲도 자꾸 그냥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인제 우리도 봄철이 되면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산불이 나 갖고서 그 아깝게 가꾼 어 그 참 푸른 숲이 그냥 다 불에 타버린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인간이 인제 자꾸 인간도 개체수가 늘어나다가 보니까 인간을 개체수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인간도 그렇게 늘어나니까 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자꾸 인제 숲을 까먹게 하고서 거기다 인제 집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인제 판다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인제 열악해지고 인제 줄어드는 거죠. 자 그래서 여전히 판다는 그 "좁은 공간에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다."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이 보호라는 reservation이죠. 보호라는 그런 어떤 사업을 많이 해 왔는데 그게 멈추는 순간 판다가 다시 멸종의 문턱으로 또 돌아갈지 모른다라는 게 인제 어 그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의 어떤 우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뭐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. 뭐 새도 무섭지만 인간이 좀 방심하고 방치하면 바로 자연이 훼손이 되고 그다음에 인제 아주 환경이 오염이 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인제 판다도 판다지만은 인간도 인제 붙어 있을 공간이 자꾸 줄어든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판다가 우리한테 인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. 그렇게 자꾸 인제 '멸종돼 간다.'라는 거 '인간도 언젠가는 멸종될 수 있다.'라는 그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생각을 해 보면은 판다 한 종을 지키기 위해서 인제 숲을 조성해야 되니까 판다라는 그런 하나의 동물의 종을 지키는 일이 결국은 숲 전체를 지키는 일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숲이 살아야죠 사실은. 저 오래전에 경험을 했지만은 그 숲속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그 푸른 그 숲속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면은 술도 안 취해요. 이게 그만큼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 알코올도 그렇게 몸을 침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숲이 살아나야지 그 물도 살아나죠. 숲이 없으면은 물도 다 말라버리죠. 그러니까 숲이 우거지면 거기에 물이 흐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숲이 살아나면은 물도 살아나고 또 그러다 보면 거기서 많은 산소를 광합성 작용해서 산소를 뿜어내니까 공기도 살아나고 결국 그 위에서 살아가는 인간도 살아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판다가 묻고 있죠. "당신의 삶은 자연과 떨어질 수 있나요?" 떨어져 살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. 누구에게? 우리에게, 인간에게. 왜? 인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. 인간도 언젠가는 멸종이 될지도 모르죠. 이렇게 환경이 열악해지다 보면은. 물론 블록버스터 영화를 통해서 보지만은 엄청난 자연재해가 와 갖고 또 핵전쟁이 일어나 갖고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자꾸 파괴하다 보면 인간도 결국은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죠. 결국 인간도 살아갈 공간이 줄어들면은 결국 인간도 멸종한다라는 그런 아주 심각한 논리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. 자 그래서 우리가 판다를 이렇게 지킨다라고 하지만은 판다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. 결국은 판다가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. 판다를 우리가 살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준다라면 숲이 되살아나고 그 되살아난 숲속에서 인간이 살아가기 때문에 판다는 우리를 지켜주는 거고 우리는 판다를 지켜주는 거고 이런 등식이 성립이 가능하죠. 네. 자 3월 16일 오늘 세계 판다의 날인데 오늘 하루만큼은 좀 우리가 좀 귀여운 동물을 소비하는 대신 이게 귀여운 동물을 소비한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요즘은 이제 개를 이제 휴식을 못 하게끔 이제 법령이 바뀌었는데 뭐 개를 이렇게 잡아서 먹는다든가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가축을 기르는 동물들은 우리가 인제 잡아먹을 수는 있죠. 그러나 그런 거 빼고도 예를 들어서 동물을 잡아 갖고 가죽을 벗겨 갖고서 모비코트를 만들어 입고 인제 이런 것들 다 귀여운 동물을 소비하는 거예요.
그러니까 그런 거 대신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연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. 오늘 하루만큼이라도. 네. 자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텀블러를 들고 다닌다든가 글쎄 텀블러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. 그 일회용 컵을 보여드릴까요? 네. 그 일회용 컵을 저는 이 컵 하나를 갖고서 근 뭐 한 달은 아니지만 한 열흘은 씁니다. 물론 뭐 여기에 또 뭐 이제 병균이 인제 서식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마시고 나서 바싹 말려요. 난로 같은데. 물론 이제 여름에는 난로를 켜놓을 수 없지만은 그래서 건조를 시키면은 이제 그런 일이 인제 줄어들 테니까. 그래서 종이컵 하나를 갖고도 진짜 뭐 여러 번 심지어 수십 번 수백 번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수십 번 그 재사용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마셔 볼까요? 아 자 어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은. 우리가 그 비가 오면은 뭐 건물에 들어가면은 그 이제 비닐봉지를 이렇게 그 끼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죠. 저는 그 비닐봉지를 그렇게 끼우고 나면은 그 비닐봉지를 바로 버리질 않습니다. 그걸 끼고서 한 달 정도는 써요. 계속 갖고 다닙니다. 물론 이제 너무 오래 쓰면 거기서 또 냄새가 나죠. 이제 이 물기가 있기 때문에. 그렇게 이제 냄새가 나기 전에는 이제 다른 걸로 인제 이렇게 바꿔 끼지만은 비닐봉지도 굉장히 여러 번 오래 사용을 하는 게 제 주의예요.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걸 저는 현실 생활에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. 네 하여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원도 아끼고 자원 아낀다는 것은 결국 환경을 보호한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뭐 아주 거창하게 뭐 우리가 뭐 재활용, 재활용 하면서 어 뭐 그것도 좋지만은 뭐 그거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음 정말 그 사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거 하나라도 우리가 재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어 그것도 자원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버리지 않고 또 여러 번 이렇게 실생활에 적용하는 거 이거 굉장한 그 잘 뭐 환경을 보호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네. 오늘 3월 16일 김영록 TV에서 알아보는 노래 날짜 이야기 바로 세계 판다의 날이었습니다. 네.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? 이 구독과 좋아요도 자연을 지키는 겁니다. 네. 또 하나의 응원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좀 부탁드리고 댓글을 좀 부탁드립니다. 제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공부가 덜 되면은 그 틀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럴 때 오히려 지적을 해 주면은 제가 어떤 지적인 그 어떤 틀을 갖다 확립하는데 그 보탬이 될 거고 그다음에 틀린 것을 고침으로 인해서 일신 우일신 하루하루 그냥 날마다 새로워지는 또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댓글도 부탁드립니다. 네. 김영로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